예,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추경호 의원의 영장 청구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회 예산안 심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시정연설 때 이제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두고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야의 발언을 좀 모아봤는데요. 듣고 본격적인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전쟁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든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어야 합니다. 공당의 대표가 했다고 믿을 수 없는 민생을 볼모로 한 협박입니다. 예, 발언 들어보셨는데 지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될 때다.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제 발언을 두고 지금 여당에서는 여러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개인적으로 듣고 계시는지요? 예, 이재명 정부의 이제 첫 예산안, 특히 그것도 인류의 문명사적인 전환기라고 일컬어지는 AI 시대에 대비한 그런 예산이 담겨져 있고요. 또 국민의힘 역시도 지난 대선 때 이 AI 시대에 대비한 그 예산 이런 공약을 했는데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므로 본인들도 공약한 내용이니까 들어와서 서로 그에 대한 방법론이 약간 좀 다르거든요. 그거에 대해 서로 논의도 하고 그런 어떤 계기로 삼았으면 좋았을 텐데 우선 아쉽고, 물론 뭐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나 이런 뭐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있습니다만 그런 점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국민께 송구스러운 모습이죠. 여야를 떠나서. 또 두 번째는 사실 임기 이제 5개월이 막 지나고 있는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 끝장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야당이 좀 언젠가는 할 표현이라고는 하더라도 너무 이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런 어떤 국정에 대한 어떤 폭정 또 국정농단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시기에도 사실은 탄핵에 T자를 꺼내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만약에 그걸 꺼내면 국민들께 혼이 나서 역풍이 부를까 봐 굉장히 오래 자제하면서 조심해서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대표까지 저렇게 나서셔가지고 이제 5개월밖에 안 된 대통령을 향해서 과연 임기를 중단시켜 끌어내릴 만한 이유가 있다고 국민이 판단하실까? 국민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 아닐까? 비판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너무 이른 시기에 너무 과한 표현으로, 그리고 너무 중요한 시기에 내용과는 관계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여야를 떠나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서로 다 국민에게 송구스러운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시정연설에 들어오면 어땠을까? 그리고 이런 표현들도 너무 이르지 않냐라는 말씀이신데 장동혁 대표의 발언이라든가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은 전국 운영은 여당과 이제 대통령실이 함께, 즉 여권이 운영을 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의 가장 관심을 일으킨 거는 우리 국민의힘의 행동이 아니라 소위 대장동 판결 이후에 여당과 소위 대통령실의 반응, 엇박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예산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소위 재판중지법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여권 모두의 뜻이 맞느냐, 당청 간의 갈등이 있느냐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정연설이 있는 그날까지도 그게 주요 이슈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돌리기 위해서 소위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어떤 것도 새롭게 나온 게 없는데 구속영장 청구를 이렇게 딱 때맞춰서 합니다. 그러면서 역시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해서 조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예비후보 시절에 역사에서 명함 5장 나눠준 걸로 해서 바로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대표 역할을 했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명재열 기간에 의례적으로 언론인들에게 했던 인사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직격탄을 날립니다. 정말로 이 예산안이 중요하고 에이펙 시대에 에이펙 시점에 맞추어서 정쟁을 그만두고 그러면 에이펙을 잘 마쳤으니까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해보자라는 거에 포커스가 있다면
대장동 1심 판결 나오자마자 이런 식으로 전직 우리 당의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대선 후보에게 과하게 수사를 시작을 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고자 함이고 전혀 이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추경호 개인에 대한 문제라든지 권영세 개인에 대한 문제라든지 김문수 개인에 대한 문제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그거를 올감해서 지금 국민의힘 전체를 무슨 내란 정당이니 상종 못할 정당이니 이렇게 끌고 가고자 함인데 어떻게 지금의 야당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반면 지금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하고 있는 것은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민주당 전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과거 개인의 법적인 흠결인데도 온 민주당 전체가 나서서 대통령실이 나서서 온갖 법을 고쳐가면서 막는 이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민생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또 예산 말씀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근원적으로 슈퍼 적자 예산입니다. 110조 원에 이르는 그 국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무조건 빚을 떠넘기겠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제가 김민석 총리 인사청문위원 하면서 첫 번째 질문이 우리나라 국가 예산 얼마인지 아느냐. 지금 GDP 대비 우리나라 국가 채무 얼마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 국가 예산 규모는 가늠조차 하지도 못했고 예산 규모의 이 국가 채무 비율을 GDP 대비 20-30%라고 답을 했었던 분들이 지금 국무회의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제출했던 예산안대로라면 당장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넘게 됩니다. 그리고 내놓고 110조 적자 국채 발행하겠다라고 탁 빚더미 예산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가리면서 이제 그냥 시정연설 대통령이 직접 나왔다라는 형식적인 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산안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여야 대립이 있지만 어쨌든 이 대립의 기폭제가 된 부분 중 하나인 추경호 의원의 영장 청구 관련해서 추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어쨌든 법규상 국회의 표결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제 양당에서 이번 표결을 당론을 결정을 할지 아니면 개별 투표를 할지도 궁금하고 물론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만약 가결이 된다고 했을 때 법원에서 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까지 보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예측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국회 법과 여러 가지 그 관례 관행상을 볼 때 지금 어제 이제 그 체포 동의 요구서가 이제 국회에 제출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현재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13일과 27일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13일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27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어떤 그 개인의 문제 이런 것보다 또 김희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마치 정권이 바뀌자마자 의원 개인에 대한 어떤 정치 보복성 어떤 조치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시기보다는요. 지금은 온 국민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과 그런 민주주의 붕괴 이런 것들을 지금 청산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호 의원 역시도 그 과정에서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중대한 어떤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역사가 전진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추경호 의원이 본인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저도 잘 아는 분이니까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는 본인의 주장이 진심으로 잘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개인의 관계를 떠나서 역사를 정리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 보복과 탄압이라고 하는 시각으로 인식하는 것은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은 그런 야당의 지적과 비판에 흔들리지 않고 이런 문제, 내란 청산의 문제는 단호하게 국민과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국민의힘에도 좀 부탁을 드리면 저희들이 국민의힘을 무슨 해산 심판 청구 대상이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저희도 과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돌아보면 그러면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왜 그렇게 윤석열과 손절하지 못하고 계속 끈을 이어가면서
우리 민주당으로 그럼 그런 비판을 계속하게 하는가? 저도 대변인이지만 피곤해 죽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정리해 주시고 더 이상 저희도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어떤 이런 문제는 역사를 빨리 정리하는 게 좋다 이런 차원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물리적으로만 봤을 때는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가결이 가능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 내에서 이거를 당론으로 할지 개별적인 결정으로 할지에 대한 좀 논의가 오고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는 그 22대 국회에 들어오면서 국회의원의 각종 소위 특권이라고 불릴 수 있는 대표적인 거, 불체포 특권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다 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권성동 의원도 그 그 서약을 따랐고요. 이번에 추경호 원내대표도 본인께서 당당하게 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 대표 시절에 민주당 개혁 1호로 약속을 내세웠던 게 소위 불체포 특권이었었는데 그거를 내팽개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에 의해서 통과됐던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 국민의힘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절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리거나 하지 않고 당당하게 임하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 보복성 아니라고 박수현 대변인께서 강조를 하셨는데 저는 박수현 대변인의 본 뜻이 잘 실천될 수 있게 이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냐 하면 정권이 바뀌면 1호 법안이 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정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나아가겠구나라고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정부 조직을 어떻게 개편하든지 또 뭐 경제 관련된 법안을 내놓든지 이런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은 3개의 특검 법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3개의 특검 법안에서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한 체포영장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특검에 관련돼서도 사실 민주당 지도부는 약속했던 날짜가 다 지나면은 멈추겠다,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가장 큰 합의로 국민들 앞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거 양당 원내대표가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했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뒤집어서 특검 연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검에 얼마나 목을 메고 있고 자기들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가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체포영장과 관련돼서는 특검 스스로가 명분이 없음을 밝혀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할 때는 직권남용의 죄를 물어서 압수수색을 했었어요. 그런데 직권남용을 하려면은 누군가가 권리를 방해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특검이 수사한 거에 의해서 권리를 방해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직권남용의 죄를 물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할 때는 직권남용죄 넣었다가 지금 체포영장 할 때는 그거 빠졌습니다. 아무도 권리 방해를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특검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란 밝혀지지도 않았지만 내란의 종사자로 전 대통령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대통령과 추경호 원내대표의 공건관계도 또한 여기에 적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표결방해 이 얘기를 해놓고서도 표결방해가 아닌지 아니까 표결장애라는 얘기로 둔갑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특검은 뭐냐면 자기들이 이렇게 1호 법안으로 밀어주고 연장까지 하면서 500억이나 써가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뭔가 성과는 내야 되겠고 그러니까 법원에서 인용되든 인용되지 않든 우리는 우리 일 했어라고 이렇게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이렇게 요구를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대통령의 재판 공소 취소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또 관련한 여러 목소리들도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나 목소리를 좀 모아봤습니다. 듣고 대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을 팔아넘기고 국익을 팔아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공소 취소, 배입제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상 과제입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혐의가 유죄로 확정을 받으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 해산감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여러 차례 내놓고 있고,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보니까요, 공소를 취소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 2, 3주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민주당이 재판을 중지하자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먼저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께서 법원에 물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이후에 선출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으로 헌법 제84조의 정신 취지에 입각해서 재판을 중지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은 대통령 임기 중에는 재판이 되지 않겠구나.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는 이제 안정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국정을 안정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상식적으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될 수 있는가를 왜 묻습니까?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자 법원이 애매하게 지금 현재는 법원이 재판을 중지하고 있고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라고 답을 했으면 되는데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답을 했고 거기서만 끝났으면 되는데 바로 이어서 장동혁 대표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서 장동혁 대표께서 그 온 국민이 주목하는 대표의 저 마이크 앞에 5개 재판 재개하라라고 하는 피켓도 써붙이면서 계속 지금 3주간 저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석 대변인인 제가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이 저렇게 하니까 저희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라고 또 금방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품격 있게 표현한다고 부를 때니 물이 끓습니다. 라고 이런 표현을 계속 했어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국민의힘이 선출된 대통령의 이 국정 안정을 위한 헌법 84조의 정신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렇게 재판을 재개하라라고 저렇게 주장을 하니 민주당에서는 이걸 방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판을 중지하라. 이미 중지돼 있는데 민주당이 그것을 꺼낼 이유도 없고 이득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도 더 이상 헌법 84조의 정신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선출된 대통령 이 안정적으로 임기 5년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재판 재개하라 이런 말씀 안 하시는 것이 그것이 도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이번에 새로 나온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재판중지법은 현재 법사위에 통과가 되어 있고요. 언제든지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국민의힘이 제출을 했거나 뭐 같이 힘을 합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끝나기도 전에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곧바로 무리하게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고요. 그리고 날짜까지 콕 찍어서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6월 12일이라는 날짜까지 지금 현재 당대표를 하고 있는 정청래 당대표가 당시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본인들 법사위원회에서 통과시켰던 이거를 바로 6월 12일 날 본회의에 통과시키겠다. 대통령실하고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날짜를 박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없던 일을 이번 국감에 처음으로 우리가 꺼내서 이 법이 생겨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들이 모든 준비는 다 꺼내뒀다가 이번에 대장동 일당들이 전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니까 앞뜨거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이 나선 이유는 기분이 나쁘죠.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민주당이 나서서 대통령의 유죄를 마음속으로 확신하고 있다는구나 라는 사인을 국민들에게 줘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만들었던 수많은 방패막이, 예를 들어서 이 선거법의 행위 자체를 불법이 되는 행위 자체를 법에서 없애버린다라든지 배임죄도 폐지한다라든지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었고, 또 대법관 증언을 통해서 이번 대통령이 22명씩이나 임명할 수 있게 해두고, 또 사실상 사심죄인 헌법소원죄까지 둬서 여러 가지 방패막이를 만들어뒀는데도 실제로 눈앞에 대장동이라는 재판이 확 드러나니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잠시 멈춰뒀던 이 재판중지법 다시 들고 나왔고,
그래서 대통령실이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리고 박수현 대변인께서도 본인도 뭐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재판중지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국정안전법이니 헌법 84조 수호법이니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정말로 헌법 수호법이고 국정안전법이면 뭐 하루아침에 뒤집었다가 뭐 안 하겠다라고 하십니까? 스스로 말이 안 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재판중지법을 할 생각이 없으시고 야당이 하는 거지 우리는 생각 없었다라는 핑계를 대고 싶으시다면 이 법을 철회를 하시든지 본회의에 올려서 부결을 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에 예.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추진할 수 예.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리 김희정 말씀이신데요. 의원님께서 이제 아무리 야당이시라도 뭐 주장을 하실 수는 있지만 사실관계에 입각한 주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제가 당사자니까 제가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재판중지법은 김희정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하려고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나와 관련된 것은 이건 중지해달라고 요청을 해 중지가 돼 있는 거잖아요. 몇 달 안 지났는데 대통령의 뜻이 분명한데 민주당이 바보입니까? 대통령의 뜻이 분명한데 이걸 추진하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원이 이미 재판을 중지하고 다 연기해 놓은 건데 뭐하러 민주당이 그걸 꺼내서 하려고 합니까? 그럴 이득이 없고 이유가 없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희정 의원님은 그것이 시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아까 말씀하신 지난 6월의 상황은 대통령께서 정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이죠. 그 뒤에 다시 국감에서 이 문제가 꺼내졌고 장동혁 대표께서 계속 지금 국민의힘이 2, 3주 이것만 갖고 물고 늘어지니까 국민들께서는 자칫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재판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걸 하려나 봐라고 하는 오해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민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라고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은 그 헌법 정신이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것. 그런데 왜 대통령 임기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이 국정안정과 보호에 대한 이 헌법 정신을 왜 자꾸 야당이 흔듭니까?라고 하는 그걸 지적한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왜 하루 만에 취하했느냐? 이것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당정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조율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일요일 제가 발표했던 이 브리핑문에도 정확히 읽어보시면 이것을 추진한다고 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당 지도부 차원에서 한번 논의를 해볼 수준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한다고 이제 막 한 것이고 그것을 또 철회했다고 얘기해요. 추진한 적이 없는데 뭘 처리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관계, 전후관계를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시 정리하면 민주당은 이 재판중지법을 민주당이 다시 추진할 그러할 이유도 없고 이득도 없고 대통령의 뜻은 너무 확고한 것이고 그런 걸 잘 아는데 저희가 바보입니까? 그런 것을 하게. 그래서 이 문제는 국민의힘이 더 이상 재판을 재개하라라고 해서 대통령의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이 선출 대통령의 5년 임기를 내란과 외환 준석열처럼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는 한은 더 이상 이렇게 거론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제가 의문이 있는 게 저희 당이 먼저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법에 대해서 제동을 건 건 대통령실이었습니다. 만약에 박수현 대변인께서 하신 말씀을 국민의힘만 오해를 했다면 굳이 대통령실이 나서서 그것도 대통령실장까지 나서서 뭐하러 제동 거는 워딩을 얘기를 하겠습니까? 누가 봐도 대통령실도 당의 입장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해석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만 뭐 자기들이 잘못 해석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통령실 향해서도 그 말씀을 하셔야죠. 그리고 저는 대통령실도 굉장히 불쾌하다라는 거를 드러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통상적으로 부드럽게 이 일을 처리를 하려고 했다면 정무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물밑에서 그런 뜻을 전달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 거는 아직 시기가 아니니 그냥 당 스스로가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해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갈등 관계가 드러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민주당이 논의를 했는데 우리가 스스로 물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내놓고 야 당이 니네 나 못 믿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뜻이잖아요. 얘기하자면. 그렇게 해서 사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갈등이라기보다는 당과 대통령실이 소위 대통령 재판을 두고 이렇게 서로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이 다르구나라는 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자꾸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뭐 못할 질의를 한 것처럼 했다? 아닙니다.
대장동 재판 결과가 민주당을 불안하게 만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두 분의 이제 말씀을 들어봤고요. 이어서 좀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을 두고도 여야가 또 충돌을 했는데요. 여야 발언도 준비해봤습니다. 듣고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감에 성역이 없어야 된다는 것에는 다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다 멈춰져 있는데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국감도 멈춰야 됩니까? 불순한 물타기입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이 노상원처럼 수첩 메모 적어서 계엄에 가담했습니까? 최순실처럼 국정농단을 했습니까?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네, 오늘 있을 이제 운영위의 대통령실 국감을 앞두고 이제 벌어진 일인데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어쨌든 출석을 요구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민주당이 이에 대해서 또 항의를 하면서 인권위 이제 국정감사가 파행을 겪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김현지 실장의 출석과 관련한 부분은 지금 앞서 계속해서 국정감사 내내 이어지던 부분이지 않았겠습니까? 이 부분이 좀 어떤 방식으로 좀 정리가 돼야 될 거라고 보세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안한 대로 그렇게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이 필요하다면 오늘 오전에 적어도 오후 1시까지는 출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제안을 받으면 됩니다. 그때까지 정치 공방 안 하고 국민의힘이 묻고 싶은 거 잘 질문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1시까지 출석하는 것과 오후 4시까지 있어야 된다는 것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김현지 실장은 오후에 대통령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제1부속실장의 고유한 또 당연한 업무상 오후는 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오후 1시까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받지 않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전으로 돌아가면 운영위 출석도 합의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6개 상임위로 출석을 확대하겠다고 갑자기 국민의힘 원내에서 그렇게 제안을 넓혔어요. 그때 민주당은 이 문제는 국민의힘은 해결할 생각이 없구나. 운영이 하나도 합의하겠는데 갑자기 안 된 상황에서 6개 상임위로 출석의 범위를 넓히면 거기에 합의할 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전방위로 정치 공세를 하겠다는 뜻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국정감사에다 협조하라라고 말씀하셨어도 당으로서는 이 문제를 그렇게 다 막무가내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런 국민의힘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6개 상임위를 다 받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야당이 요구한 증인 출석에 대해서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것은 저희도 책임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어떤 다툼의 과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오늘 오후 1시까지는 출석이 가능하다는 최종 제안에 대해서 야당이 받고 그리고 다른 정쟁하지 말고 묻고 싶은 거 질문 쭉 밀도 있게 질문했으면 야당이 그동안에 김현지를 꽁꽁 숨기려고 해요 라고 주장했던 목적도 달성을 상당 부분 한 것이고 그리고 실제 불러내서 야당이 공세하고 싶은 시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리를 좀 야당이 확보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시각에 운영위 대통령실 국감이 진행되고 있고 어쨌든 김현지 실장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6개 상임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했다는데 6개 상임위가 어디입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희 출석 요구한 적 없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증인 채택하려고 했고요. 92년부터 국정감사가 완전히 이제 자리 잡은 이후로 총무 비서관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했던 자리입니다. 김현지 개인에 대한 요구를 한 게 아니라 처음 시작은 그 자리에 대한 요청을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자리에 대한 요청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꼼수를 씁니다. 김현지를 피하기 위해서 김현지 협상 카드용으로 50여 명의 그 증인과 참고인을 제시를 하면서 맞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니까 이번에는 아예 인사 발령을 냅니다. 이 정도면 의혹을 키운 거는 대통령실과 여당이죠. 그런데다가 나 부르면 언제든지 국회가 부르면 가겠습니다. 이 얘기가 민주당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국회에서 알아서 막아줘. 이런 말로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처음에도 제가 아까 당정협의회 오히려 불협화음이 국민들에게 의혹을 증폭시켰다라고 얘기를 했듯이 총무비서관 출석의 안을 협의를 한 다음에 불가피한 인사가 있어서 다른 총무비서관이 왔으면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못 오겠다 해놓고 콕 찍어서 그 자리를 바꾸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거를 누가 봐도 총무비서관을 못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김현지라는 사람을 못 나오게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겁니다. 그 과정 중에 오히려 단순하게 대통령실 특활비를 자기네들은 우리 당이 집권할 때 영원으로 만들어 놓고 집권하자마자 100% 복원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만 들어보려고 일단은 증인 요청을 했는데 국감을 진행을 하면서 오히려 여러 가지 의혹이 언론이나 또 여러 국회의원을 통해서 더 추가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청장 임명할 때도 연루설이 나오는데요. 인사와 관련돼서는 연루설이 나온 게 소위 그 강선우 의원 여가부 장관 퇴임할 때도 김현지가 소위 물러나게 했다라고 인사에 깊이 관여하는 듯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퇴를 결정하는데 총무비서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의혹 잘 알려진 게 있고요. 제가 속한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백현동이 4단계나 의례적으로 상향하는 데 있어서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는데 그때 그 의견을 낸 시민단체가 김현지 사무국장으로 있었던 성남의제 21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백현동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경기도 국감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 시민단체로서 이런 의견 사실 적절하지 않은 의견으로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도 나왔습니다. 아울러서 법인카드 관련돼서도 여전히 대통령의 재판이 나와 있고 법사위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돼서 PC 전체의 증거를 삭제하게 한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나오는 거는 공범으로 해당되는 사람들의 재판 과정에 있어서 변호인을 그만두게 하고 통화를 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현직 대통령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적 리스크와 관련돼서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의 핵심 인사로 보여지고 마침 출석해야 될 위치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오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핑계 또한 적절하지 않은 게 대통령 일정 수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안타깝게도 대통령께서 지금 몸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제 오늘 대통령 공식 일정 비서실장이 대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핑계조차 없어졌는데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웃긴 거는요. 1급 비서관 방어하겠다고 모든 여당 의원들이 나서서 저렇게 막침을 튀기면서 보호하는 장면도 제가 국회의원 생활하면서 처음 보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지금 김희정 의원님께서 스스로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분노하신 것 같은데 그만큼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많은 거겠죠. 그리고 일단 출석은 시키지 못했지만 김희정 의원께서 야당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길게 조목조목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것을 불러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왜 1시까지 나오겠다는 그걸 못 나오게 하십니까? 그런 문제고 그다음에 아까 6개 상임위 한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도 의원님 여러 상임위 말씀하셨잖아요.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6개 상임위를 분명하게 요구하셨고 모든 언론에 다 보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증인 신청에 서류를 내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협상할 때 말씀하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는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런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람되지만 국정감사라는 게 야당의 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야당은 그런 어떤 정치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릴 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상임위 회의장을 통해서 야당의 주장을 증명하고 그렇게 여당을 지적하는 것이 훨씬 실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밖에서 자꾸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건 야당의 실리상에서 좀 잘못된 방법을 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오늘 그건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는 적어도 민주당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김현지 실장이 총무비서관으로 재직하던 그 4개월여의 대통령실의 살림살이가 어땠는가가 국정감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또 더 양보한다 하더라도 다른 인사에 무슨 심부름을 했다 개입한 흔적이 있다 물을 수 있지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그 이전의 어떤 관련된 일까지 테이블에 올려놓음으로써 김현지 실장은 그것은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이 예상되기 때문에 야당의 주장을 계속 쏟아놓음으로 해서 정치 공세를 하겠다는 명백한 의도가 보이는 상황에서 그것에 그렇게 다 합의할 여당은 세상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짧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듣고요.
아닙니다. 국정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거를 밝히려면 본인이 떳떳하게 나와서 입장을 밝히는 게 훨씬 더 국민들 보기에 좋지 않을까. 그런데 안 나오게 하려고 자꾸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니 의혹이 훨씬 더 증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영위가 진행 중이니까요. 저희도 관련 내용들은 계속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분과는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